예, 여러분들 차기 대선 참 궁금하시죠?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가 궁금한데요. 지금 여권 주자들 중에서 참령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안희정도 그렇고요, 이재명도 그렇고요. 문제로 지금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이재명이 차기 대권 후보로 급상승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전하겠습니다. 국정원 전 제1차장을 역임하셨던 전옥현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거 아주 뜻밖이에요. 예. 지금 뭐 이재명 검찰 조사에다가 불륜 문제에다가 뭐 형수 폐륜 발언 또 그다음에 그 자기 친형 강제 입원 뭐 등등등 아주 곤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동안은 한 3, 4위로 떨어졌다가 한 5% 이상 오른 것 같아요. 지지율이. 아마 이것을 우리 네. 이제 흔히들 노이즈 마케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가 이 언론 보도가 매일같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이번 리얼미터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제 2위로 껑충 올라왔거든요. 예. 즉 이낙연 총리가 계속해서 1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2위로 다시 박원순 시장을 제치고 올라왔어요. 이런 걸 본다면 최근에 이재명 지사의 최근 행적은 바로 분당경찰서에 이제 출두를 해가지고 예. 조사를 직접 받았지 않습니까? 받고 또 이재명 지사가 이 분당경찰서장과 뭐 수사과장, 이 분당 경찰을 상대로 직접 고소장을 또 제출한다고 그래요. 예. 이런 것이 상당히 여론의 집중적인 관심 주제로 부상했기 때문에 안 좋은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가 이제 올라가는 원인이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또 어차피 이제 이재명 지사도 정치인했기 때문에 안 좋은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가 이제 올라가는 원인이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또 어차피 이제 이재명 지사도 정치인이니까 정치적인 측면에서 또 이제 한번 그 분석을 해본다면 대선 과정을 통해서 이 잠룡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사람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었는데, 어쨌든 이제 안 지사는 이제 그 후보자 리스트에서 완전히 사라진 지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 한 사람만 남았는데, 이재명 지사가 그만큼 이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개인적인 지지층이 상당히 두텁게 그리고 결속력이 강한 정치층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예. 좀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상당한 높은 수준의 지지율이 그야말로 친문과 친노 중심의 그런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지지층이었다면, 이제 이재명 지사가 여러 가지 수사를 받고 여론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사마저 안희정 지사 같이 그렇게 여론과 수사로부터 정치 생명이 끊기는 그런 불상사는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지사의 지지층, 절대적인 지지층, 즉 친문이나 친노 계층에서 떨어져 나오는, 크게 얘기하면 현 정부와 현 정부 잠룡 인사들에 대한 지지 계층이 이제는 분화되는 시기에 와 있는 게 아니냐.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박원순 시장을 제치고 2위로 급격히 이제 껑충 뛰었다. 분화의 시기가 이제 드디어 오고 있다. 저는 그런 그러네요. 겁니다. 몇 가지 이제 하나 포인트는 박원순을 뛰어넘었다. 이거 아주 대단한 거거든요. 예. 일단 박원순이 3위로 밀렸다. 박원순이 3위로 밀렸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1위를 달리다가 이낙연에게 확실히 밀리고, 그리고 이재명에게도 밀렸다. 그리고 이낙연, 이재명은 친문과는 좀 거리가 먼, 물론 총리는 됐지만 그동안 행적을 보게 되면은 친문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친문 입장에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지금 박원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다. 지금 경기가 나쁜 것은 박근혜 정부 탓이다. 이러면서 문재인에게 해바라기를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지지율은 떨어졌고, 반면에 이재명은 올라가고, 가만히 있었던 이낙연은 아주 고공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은 벌써 이제 차기 대권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친문과 그 다음에 반노 그리고 반문이 갈리고 있다. 뭔가 좀 여권이죠. 참 10년간 여당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권이
분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그 현 지사를 놓고 분석해 본다면 어떻든 박원순 시장은 대선에서 끝까지 달리지를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중도 하차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지지율이 그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정치적인 자산을 가지고서도 이재명과 안희정이라고 하는 그 이재명은 당시 어쨌든 성남시장, 그 안희정은 충남시장, 서울시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두 사람 다 타이틀 면에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은 중도 하차했어요. 이런 사람이 지금 이제 2위까지 올랐다가 다시 또 이제 밀리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이 현 정부, 현 여권의 지지층은 절대적인 친노, 친문인데 그렇죠. 박원순 시장은 그 친노, 친문 계층에 못 다가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홀로 소기를 많이 노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주택 문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가 그린벨트 풀겠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못 풀어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아무래도 뭐 법적으로 청와대나 국토부 장관의 방향과 정책이 서울시장의 정책과 경쟁하면 상위 이 말하자면 부서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내가 그린벨트를 함부로 풀 수 있나? 그린벨트의 기능을 살려야 돼.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럼 이걸 끝까지 밀고 갔어야 되는데 중간에 뭐 슬슬슬슬 해가지고 결국은 정부 정책에 말하자면 그 지원을 해주는 그연 모양새로 자기의 정책 입장을 수정했거든요. 이런 것이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신뢰를 약화시키는데도 그 좀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 말하자면 박원순 시장의 지지 계층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현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 같은 지지 계층에 비해서 결속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은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다른 그 후보 잠룡들에 비해서 그 폭이 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일단 보면요, 이재명이 11, 그 다음에 박원순이 10, 그 다음에 김경수가 또 10.3. 그러니까 박원순에 비해서는 0.2% 정도 뒤지긴 하지만, 친노라고 볼 수 있는, 친문이죠. 친노, 친문이라고 볼 수 있는 박원순, 김경수가 뭐 뒤를 바짝 쫓고 있긴 하지만 상당히 좀 불안해요. 게다가 심상정까지 10%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재명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 11%가 넘는 건, 상당히 의미 있다. 예, 지금 친문이 붕괴되고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왜 분화라고 하는 개념을 썼냐면 어차피 현 정부 여당에 대한 네. 지지층이 이제 지금 잠룡들에 대해서 지지율로 이제 분산돼서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올라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무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아주 미스터리하네. 아무리 도지사로서 도백으로서의 운영 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회든 뭐 다른 외국이든 간에 이 정치인도 자연인으로서의 어떤 품성과 인격 그렇죠.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업무 능력 이런 것이 다 따라가서 이게 평판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평가를. 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법률적으로는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도덕적으로 정서적으로 정말 평균적인 우리 한국인의 수준에 맞지 않는 그런 이상한 그런 행태들이 도마 위에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렇다면 지지율이 급격히 없어야죠.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아까 왜 분화 현상이 나타나느냐, 지지층의 결속력이 강하다 이런 면도 있지만은 이런 이재명 지사에 대한 여러 가지 폭로 또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떤 수사 이런 거를 갖다가 말하자면 정치적인 시각에서 분석해 볼 때 이거 탄압받는 거 아니야? 이재명 지사 가까이 하는데 이거 분당 경찰서까지 불러들이는 것이 좀 심한 거 아니야? 이재명 지사 본인의 입에서 나왔잖아요. 네.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이거 나 너무 탄압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말이지 압수수색을 무슨 범죄인 확정 범죄인 같이 이렇게 막 급수발 현직 도지사 어디 도망갈 일도 없고 그런데 나한테 핸드폰 달라 했으면 내가 다 줄 건데 이렇게 새벽에 막 쫓아와가지고 집에 침입하듯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강제 수색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그 검찰 조치에 대해서 항변하는 걸 언론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재명 지지자층에 대해서는 야 이재명 지지자가 탄압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식을 갖게 해줄 수가 있다 정치적으로. 네. 그러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 범친문 친형 진영에서 어떤 그 분화 현상이 촉발되고 또 이재명에 대한 어떤 탄압받는 인상이 더 강해진다. 이런 것이 이렇게 지지율을 갑작스럽게 끌어올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지난주에 비해서 지금 4.2 거의 뭐 5% 정도 올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올라서 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만큼 이제 친문이 지금 붕괴되고 있고 여권이 붕괴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례고, 자, 여권은 그렇대. 야권을 보게 되면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뭐 압도적입니다. 28%,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유승민이 12%, 그 뒤를 이어서 오세훈이 10%, 홍준표 전 대표가 8.1%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안철수는 아예 뭐 그 뒤로 빠져서 보이지도 않는데, 어쨌건 이렇게 빅4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황교안 총리가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분석해 보면 이낙연 총리하고 이재명 지사도 거의 뭐 이 더블 스코어로 이렇게 2위가 돼 있듯이 지금 야권 잠룡들도 이 편차가 굉장히 커요. 여권 잠룡들보다 훨씬 더 커요. 예. 그 얘기는 바로 요즘에 한국당의 당원들이, 책임 당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이제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갑작스러운 당원 증가가 뭘 의미하느냐? 네. 태극기 부대들이. 태극기 부대면 이제 친박 계층들이니까 친박 세력들이 내년 2월에 당권 대회를 앞두고 친박계 인사를 밀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본래 지금 이제 야권, 현 보수 계층의 지지율 조사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샤이 보수라고 해갖고 지지율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태극기 부대 세력들은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결속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황교안 전 총리의 경우에는 태극기 부대, 또 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잠룡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세력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이런 우리 여론조사 할 때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지지 표시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황교안 총리에 대한 그 잠룡 지지율이 항상 고정돼 있고, 또 2위, 3위 그룹하고는 엄청나게 프로테지의 차이가 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일단 쭉 내려다보면요,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태극기 세력의 지지를 받아야 될 후보군은 아무래도 이제 김문수 전 도지사인데 4%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은 또 지금 자유한국당에 많은 사람들이 또 김진태 의원을 또 태극기 세력의 핵심 축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상에서는 뭐 나오지 않고 있어요. 뭐 거의 뭐 김무성보다 더 뒤, 김병준이 0.8%, 1%가 안 나오는 상황이라면은, 지금 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태극기 세력이라고 하는 우파 세력의 상당수는 뭐 말씀드린 대로 뭐 조원진이나 뭐 또 몇몇 지금 뭐 태극기 부대를 대표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는 황교안 총리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여론조사상으로는 이제 표출되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황교안 총리나 또 이낙연 총리나 뭔가 좀 이미지가 말이죠. 이렇게 확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나쁜 말로 얘기하면 뭐 물에 술 탄 듯 뭐 이런 그렇죠. 좀 유순한 사람들로 보이는, 물론 요즘 최근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이낙연 씨가 굉장히 막 성토를 했지만, 기존의 스타일로 보면은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유순한 그런 스타일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차기 대선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싸운다, 뭔가 좀 부드러운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이런 것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얘기한 대로 야권, 즉 보수층에서도 상당한 정치력을 보면은 능력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보다도 황교안 총리가 또 뜨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태극기 세력의 어떤 절대적인 지지 가능성도 물론 있겠지만은 더 큰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김진태 현 의원, 또 김문수 전 지사,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현재 많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긍정적인 부정적인 평가들이 다 상존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뭐 그런 이 탄핵 사태에 이르기까지 본부 장관하고 총리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요걸 빼고는 다른 정치적인 흠결이 있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깨끗한 지도자의 리더십, 깨끗한 지도자의 어떤 자격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정치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식상했잖아요. 네. 이런 것이 우리 그 여론조사할 때 유권자들한테는 상당히 신선한 감을 준다. 그리고 이제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합리적이라는 또 평판도 있고, 기본적으로 또 이 법조인으로서 능력은 충분히 평가받은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그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과 총리를 했다는 거 빼놓고는 그것도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현 정부 하에서는 어떻든지 간에 부정적인 평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수 정치, 말하자면 국회의원 이런 걸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깨끗하면서도 조금 그 예의 바른 그 점잖은 또 뭐 철저한 또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 쉽게 얘기해서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 쉽게 얘기해서 정성 평가 면에서 이런 그 여론으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좀 받고 있다. 그리고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는 아주 훌륭한 분이지 않습니까? 아주 뭐 지사도 여러 번 했고 국회의원도 여러 번 했고 또 과거에 투쟁 경력도 있고 뭐 정말 그야말로 이 좌우를 넘나들면서 지금 현재와 같은 김문수 고유의 정치적인 그런 색깔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분인데, 그동안에 이제 도백을 마치고 나서 왜 고향에 가서 나오느냐, 저 험지에 출마해라 마라 할 때 조금 그런 그 이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직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이번에 어떻든 그 우리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가지고 상당히 선전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산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년 반이 남았으니까 또 김문수 전 지사가 어떻게 활동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고, 또 그렇죠. 김진태 현 의원도 지금 뭐 야권의 그야말로 보수의 투사로 평판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김진태 의원이라든가 김문수 이런 두 분의 어떤 그 역량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우리 국민들에게 투영이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한 가변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황교안 전 총리가 내년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만, 쭉 한번 훑어보면요, 유승민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에서 12% 2위를 했지만, 요게 좀 이상한 게, 유승민은 다른 후보군에 비해서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이 지지하고, 심상정 등 야권이 그러니까 이제 이 극좌 세력들이 지지하는 층에서 많이 지지를 해줬고, 그리고 호남에서 많이 지지를 해줬대요. 이 사람들은 실제로 투표를 하게 되면은 거의 뭐 원래대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유승민은 거의 뭐 특이한 건 오세훈 전 시장이 갑자기 이제 3위로 치고 올라왔는데요. 오세훈 전 시장이 이제 최근에 이제 정치적 재개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당대표 선거에 나가겠다, 전당대회에 나가겠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승민을 뺀다면은 만약에 황교안, 오세훈, 그 다음에 이제 3위로서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안철수는 뭐 바른당이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원희룡도 지금 도지사니까 나오기 좀 힘들겠죠. 그 다음에 김문수, 그리고 김무성은 뭐 너무 지지율이 안 나오는데, 어쨌건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보게 되면은 오세훈, 황교안, 그 다음에 홍준표, 김문수, 요 정도가 이제 3파전에서 4파전을 이룰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유승민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보수는 맞고, 뭐 특히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라든가 특히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경제와 안보가 지금 현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경제와 안보와 관련된 의정 활동이 아주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경제학 박사니까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상당히 그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여러 차례 국민들한테 표출이 됐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그 대선 과정을 통해서 말하자면 검증된 능력 때문에 저 정도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왜 황교안 총리에 비해서 저렇게 한 10% 이상 엄청난 프로테지 지지율의 차이가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유승민 그 의원의 경우에는 이 중도층이 더 지지를 받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 새누리당에서 바른당으로 넘어가가지고 말하자면 분당을 하는데 상당한 그 배신 이미지. 그렇죠. 이 배신이라고 하는 그런 컨셉,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이 정통
이 배신이라고 하는 그런 컨셉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이 정통 보수 야권한테는 지지를 덜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겨우 10% 정도밖에. 이것도 이제 또 절반을 예, 토막치면 5% 그렇죠, 5%. 예, 예. 이하죠. 그런 그 구조적인 본인의 성향 지지 계층상의 어떤 구조적인 한계를 못 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자, 유승민 같은 경우 그렇다고 치지만 일단 내년 전당대회에서 지금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은 의외로 말이죠. 예, 의외로 김문수 지사의 선전이 돋보이고 지지율은 미약하지만 다른 후보군에 비해서 뭐 김무성에 의하면 2배니까 예, 김문수 지사의 그 선전이 돋보이고 특히 정치 재개를 선언한 뒤로 오세훈 전 시장의 이 선전도 상당히 돋보이고 예 어쨌건 우리 범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황교안 총리에 대한 기대감 아직도 버리지 않고 크다는 거를 알 수 있고 또 이낙연을 굉장히 강하게 지지하는 걸 봐서는 지금 문재인의 리더십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이재명이 지금 11%로 2위를 달리는 것도 이제 문재인 지지층의 분화를 보여주는 거. 오늘 아주 여론조사가 말이죠. 차기 대권 진영을 조사했는데 아주 의미 있는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높은 것은 이제 거꾸로 뒤집어 해석하면 네. 요즘 뭐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 대통령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현 정부 여권 안에서 하락시키는 그런 그 성향을 보이는 유권자들로 저는 이제 판단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를 지어한다는 것은 어떻든지 간에 이 유권자 입장에서 볼다면 지금 이재명 지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나 탄압받고 있다, 이제 심하다 이렇게 수사까지 하는 건 이런 것이 그 지지자한테 먹히는 거니까 거꾸로 이거는 우리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이렇게 좀 하락을 그런 부채 자극하는 그런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오늘 뭐 아침에 이렇게 정확하고 역시 그 국정원 제1차장님, 국정원 다음이 제1차장이죠. 예, 가장 최고위직에서 정보를 분석했던 우리 차장님의 말씀이 아마 100% 정확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2부에 또 지금 뭐 남북 문제 아주 여러 가지 김정은 답방으로 막 부글부글 하니까 그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신의 한 수가 1등을 떠나서 말이죠. 30만 돌파. 저희는 우파 1등이라는 말은 좀 안 어울린다고 봐요. 신의 한 수는 우파 1등이 아니라 대한민국 1등이 되려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등 방송 신의 한 수. 더 많이 시청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확확